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지난주 FOMC 회의 이후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 랠리 분석 및 목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3월 23일 수요일 코스피 지수는 25포인트 상승한 2735포인트로서요 2700포인트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5포인트 오른 930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그렇죠? 글로벌 증시와 상승 동조화를 보이는데요. 특히 일본 증시가 지난주에 6% 넘는 강세에 이어서 금일 3%를 포함한 이번 주에도요 4% 넘는 상승 강세 모습이죠. 대만 증시도 금일 1%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중국 증시도 0.3%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한번 글로벌 주요 증시의 차트 일봉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좌측 상단이 나스닥 종합지수죠. 금일 새벽에 마감될 때요 1.95% 상승 마감이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자,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는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금요일이다. 자, 그 만기 영향으로서요.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그동안에 낙폭을 보였던 반발 매수세로 선물 옵션 만기 일까지 한 4, 5일 강세죠. 자, 그러면 만기가 지나면 일단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월요일날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지만 금일 이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 모습이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히 힘이 강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최근 장세 흐름이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죠. 자, 지금 보면은 다우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한 7.8% 정도 상승에 그치는데 이 나스닥 종합지수는 12%나 상승하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수가 종목별 리스크가 아닌 시장 리스크로 하락했다가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많이 빠진 종목부터 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이 나스닥 지수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우크라이나 사태가요 지난 2월 중순경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낙폭에 따라서는 한 3분의 2 이상 회복, 한 80% 이상 나스닥 종합지수는 회복을 시켜줬다.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 나스닥뿐이 아니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독일 지수죠. 지금 보면은 지금 좌측 하단 부분인데요. 더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이 14,470포인트인데 상당히 이 낙폭에 따른 3분의 2 수준까지 이 독일 지수도 회복을 시켜줬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거 그 볼 수 있고, 자, 우측 상단 보면은 국내 이 거래소 시장인데요. 자, 금일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 부분이죠. 오늘 거래량이 8억 7천만 주,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뭐 몇 억 주 거래가 돼서 눈속임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참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그러면 11조 7천억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상대적으로 더 빠르죠. 이동평균선을요. 이 거래소 시장은 61선은 좀 한참 못 미치고 있는데 이 코스닥 지수는 좀 60일 이평선까지 살짝 돌파를 한다.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그러니까 이 지수 영향력이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낙폭과대 개별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익률 쪽으로 극대화시키기에 좋다. 그쪽에 오히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 흐름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데,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배경은 일단은 지난주 FOMC 회의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죠. 자, 하지만은 지금 금리 인상 확
확대 등을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월요일날 제롬 파월 연중 의장이 5월달에 이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금리를 0.25가 아니라 한 0.5포인트까지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 메시지를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38%대, 그죠? 상당히 높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아마 긴축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내내 아마 시장 상승의 발목을 잡는 하방 압력으로 1년 내내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는 초기 국면에는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미리 주가가 하락을 선반영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또 여기에 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죠. 만약에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주가 선반영과 경기 회복이 초기 국면에 금리 인상 초기에는 나타나지만은 아마 금리 인상이 3회, 4회, 5회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이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월 달에 FOMC 회의가 초순 5월 한 3일인가요? 열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때까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 이 지난 2월 중순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무력 충돌이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아까 이 글로벌 주요 증시가 거의 다 회복을 해줬다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은,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또 곡물가 상승으로서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긴축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장은 상승세는 낙폭에 따른 그런 미래 선반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만은 제한된 상승.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권으로 보자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는 2830 조금 주변 환경이 호전, 아까 말한 좀 유가가 조금 들어올라서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나오면 한 2900포인트까지 정도 우리가 열어놓자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에 관심 갖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해서 금일 같은 경우는 이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인 이 세베르스탈이 금융 제재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또 유럽 최대 철강 고장의 한 곳인 이 우크라이나 아조불스탈의 공장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철강주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면서요. 오늘 포스코가 한 4.6% 상승이고 현대저철이 또 한 6.7%, 그렇죠? 또 중소형 철강주의 하이스트레이든지 금강 철강은요 상한가를 보였어요. 자, 그만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하이스트릴, 금강철강 이게 크게 오른 종목을 매수 관심을 갖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주로 여기었던 그러한 종목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상강했을 때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또 조선주라든지 해운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필요하다. 또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상한가죠. 그것도 점상으로 그리고 한일사료도 이틀 상한가에다 오늘 한 10% 상승. 이러한 부분에 왔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혜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좀 덜 오르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주, CS 윈드,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가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고, 특히 다음 달 러시아의 300만 달러의 이 원유와 석유 제품 생산이 중단될 거라고요. 이 여기 보면은 이 국제 에너지 기구 IEA가
보고서에 나왔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110달러 로 상승인데 상당히 부담돼서 지수가 지금 안도 랠리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제한된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지난 2월 3월 초순까지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이 커서 막 매도하고 싶었던 종목군들이 요번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좀 물량을 일부 축소를 하는 좀 기회로 어서 종목 교체나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장 안도 랠리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제한된 상승에 그칠 거다. 그래서 종목 교체 및 비중 조절 기회로 우리가 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특히 최근에요. 이 시장 리스크에서 크게 하락했다가 지금 바닥권을 치고 올라올 때 중요한 지표,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 보면은 유진테크라든지 현대오토에보, 하이브, NKMX, 넷마블, 신세계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요, 이동평균선을 기준,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현대사료라든지 뭐 하이스트라든지, 그죠? 예,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상당히 저점에서, 자, 이 종목도 보십시오. 이 종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장기 이동평균선 121선이 저항이죠. 지난 1월 때에도 맞고 빠졌고, 요번에도 맞고 빠졌다가 어제 살짝 돌파하죠. 상승 흐름이죠. 꽉꽉 눌러주는데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다. 예전에는 120일 이평선이 내려오면 주가가 올라다 빠지고 올라다 빠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힘을 보였다. 해서 이동평균선 우리가 바닥권에서는 이걸 보면서 좀 의미 있게 대응을 좀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하이브죠. 자, 하이브도 그동안에 60일, 요거죠.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눌러주고 또 21선이 강한 지지를 보이면서 주가는 옆으로 행보하면서 단기, 중기 주가 이동평균선이 교체 매수 매도의 힘의 균형점이 이렇다가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자, 이런 종목은 또 바로 위에 이평선이죠. 120일 이동평균선 한 31만 한 5천원 정도 수준에서 또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아마 32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좀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왜?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 저항선은 이동평균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전고점 전저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 돌파해서 이 전저점 수준이 있죠. 요 수준까지가 32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저항이 예상이 되면 내가 좀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 아니면 내가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좀 많이 크게 하락할 때 고생하신 분들은 그죠? 요번에 한 32만원 정도 올라오면은 뭐 일부 그죠?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진테크도 보면은 그죠? 지금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3일째. 근데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저항을 받되 당연히 저항을 받고 쉬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주가를 바닥에서 이 60일 이동평균선 저항선까지 끌어올렸던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더 저항을 받지만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특히 이 바닥권에서 올라왔지만은 거래가 나오지 않죠. 오늘 거래량이 57,000주예요. 그 얘기는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이 종목 지금 고점을 6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는 3일째 조종인데 모르겠습니다. 좀 준비된, 그러니까 우리가 유진테크는 이 상반기에 수주권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지난번에도 SK 하이닉스부터 수주권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도에서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삼성전자의 지금 매출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수주권이 또 가시화된다 그러면은
조정이 짧으면 보통 2, 3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다 돌파한 이후에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죠. 요뿐이 아니라 파인테크닉스도 지지해주고, 우리가 파인테크닉스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예, 지금도 이것도 역사적 고점 돌파를 앞두는 모습이죠. 시장은 크게 하락하는데 덜 빠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자, 넷마블도 그죠? 저항을 61선에 받다가 오늘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가격대에서 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저점에서 저항선까지 끌어올렸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조정을 받을 때 매도 물량, 자, 기관이 최근에 이 넷마블을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행보하는 모습 속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유지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안 나오죠. 그 얘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 그러면 현대오토 에버도요. 자, 두 번의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대밀리죠. 우리가 이제 이 회원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릴 때도 이날 위에 맞고 빠졌을 때 거래량까지 실렸다가 그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하지만은 수급적으로 그죠? 예, 만약에 이 거래가 실렸을 때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예, 주가가 팔아먹고 도망간 걸로 생각해도 되지만은 전혀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돌파를 12만 5천원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은 대밀렸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120일 12만원을 기준으로 60일의 저항 12만 5천원 저항, 그리고 21선 11만 5천원의 지지는 11만 5천원 전후에서는 그죠?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평선을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 그래서 위지익스트라나 대덕전자 좋은 사례고죠. 강한 종목은 BH 같은 거, 우리가 BH 3만원 목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BH 같은 경우도 그죠? 한번 볼까요? 최근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요, 안정된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평선에서 저항받는 거는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다 그런 모습인데, 강한 종목은 그거를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 힘이 상당해서 지금 이 종목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근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보면은 좀 우리가 말하는 정고점이라든지 상당히 좀 단기적인 상승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힘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목표가를 이러한 종목군들을 높여달라. 조정이 나온다 해도 짧게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 지금은 상당히 잘 맞으니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아달라 말씀을 드리고, 자, 반도체는 좀 혼조죠. 최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탄력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같은 메모리 쪽이죠. 주가가 지수 비해서 우리가 조금 상대적인 탄력이 약화되는 영향인데, 그 이유는 이 1, 2월 달에 그쵸? 이 필라델피아 지수에 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안정적인 흐름, 상승 흐름에서 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올라올 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낙폭 과대주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는 늦게 빠지고 덜 빠지고 그죠? 수급적으로 안정되고 업황 회복.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유진테크, 그죠? 아니면 바닥권에서 새롭게 그죠? 조성이 되고 있는 네페스가 3월 초순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나오면서
예, 주가가 이틀 하락하면서 바닥을 형성했는데, 그죠? 만약에 올해도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죠. 하지만은, 그죠? 올해 세계 최초로 양산화한 F5 PLP, 그죠? 본격 생산 패키징 기술이에요. 실적이 성장이 됐죠. 그래서 올해 작년에 적자해서 올해는 한 522억, 내년에는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환이 된다. 그죠? 이러한 부분이면은 바닥권에 있을 때 조금 바닥권이라는 것은 내가 딱 사서 올라가면 좋지만은 조금 약간 보초는 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신 가격적인 리스크가 없죠. 어느 정도 올라간 거 산 거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그만큼 올라간 거에 만큼 가격적인 리스크는 안고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닥권에서는 내가 시간을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가 없어서 이 반도체에서는 유진테크, 네페스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2차 전지주들의 강세전제, 2차 전지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에 좀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기본 물량만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 롯데관광개발이 주가가 오늘 얼마 빠졌습니까? 한 3.2% 600원 하락했죠. 자, 그 이유를 보면은 이 3월 25일 날 전환사채 물량 한 116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된다 그랬죠. 자,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0만 주 갖고 100만 원 벌었는데 이제는 110만 원 갖고 100만 원밖에 못 번다로 보는 거죠. 수익이 안 나면 그만큼 주가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것만큼. 또 110만 주가 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화 가능성이 이러한 부담이 작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116만 주가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총 발행 주식수가 7천만 주예요. 그러면은 뭐 한 얼마 됩니까? 상당히 적은 물량이에요. 그렇죠? 뭐 한 2%도 안 되는 물량이죠. 뭐 1.5%가 2% 미만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 시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고, 또 이 발행가가 15,550원, 지금 현재가가 얼마입니까? 17,850원, 한 2,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 현재가와 그리고 발행가가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거를 매물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상장으로 한 물량 증가로 인한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금요일 날 주가가 만약에 더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진다면 3일째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롯데관광개발 전환사채 물량 116만 주로 만약에 주가가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린 우리 하모니에 관심 종목군들 최적의 지금 저는 포트폴리오 구한다 그러면 반도체 최근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나와요. 저는 계속 관심 필요하고, 또 자동차 자율주행,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에서 한두 종목에서 30%, 그리고 에너지 쪽, 친환경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포함해서 2차 전지, 원전주에서 한 종목 정도에서 20%, 그리고 K 콘텐츠, 뭐 드라마라든지 웹툰,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브 등, 엔터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바이오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여행주라든지, 이러한 종목으로 한두 종목에서 한 30%, 그리고 기타, 그리고 경기 민감주, 뭐 조선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종목군들로, 기타 내지 현금으로 해서 20%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요번에 지수가 뭐 우리 생각대로 뭐 2832고 2900 가면은 그동안에 조금 손실을 봤던 종목군들은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오히려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관심이죠. 삼성전기, 그렇죠? 자, CS 윈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풍력 확대한다는 발표가 계속 나오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480기가와트의 풍력을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올해부터 연평균 53기가와트 설치하겠다는 목표인데, 이는 작년 설치량 17기가와트에 대해서 3배의 수준. 풍력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유럽뿐이 아니라 국내도요, 올해부터 발주 내지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서 성장성이 된다 해서 CS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터키나 포르투갈, 베트남 공장에서 유럽판 풍력 파워를 공급하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커지는데 수혜고, 3강 MNT도요, 대만은 이어 유럽과 미국 북동부에서도 하부 구조물 공급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곡물가 수혜주라든지 철강주들이 강세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주도 지금 충분한 조정을 또 받았어요. 먼저 올라가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순환매로 먼저 움직인 종목군들,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풍력주들 한번 움직임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거 삼성전기, 그죠?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했다, 좀 반등 국면이죠. 예, 이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0이, 그죠? 이 GOS, 그러니까 게임 옵티머스 서비스 논란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은, 삼성전기가 갤럭시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예, 영업이익이 한 7%밖에 차지 안 해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가 실적이 나오는데 2022년 예상 수익률 퍼가 10.2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기판이죠. 이 플리츠 볼그리드 어레이, 그죠? 요즘 투자 계속적으로 확대. 처음에 1조 한다고 했다가 3천억 더 투자하고, 또 요번에 3천억을 더 투자한다 그러죠. 부산 사업장에. 그래서 1조 6천억 원. 그래서 이 FC, 이 BGA 쪽 매출이 키움증권에서는 2024년에 1조 3천억, 올해 7천억, 거의 뭐 2배 정도 수준으로 크게 물량이 늘어난다죠.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작년과 올해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업황이 아마 2분기 말서부터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 삼성전기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조종시 지금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사면은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하모니 관심 종목 지금 하모니에 보여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이 나올 때, 특히 최근에는 이평선이 지지 저항한다 해서, 그래서 만약에 65이나 100일선 맞고 빠지다가 밑에서 21선이 지지해 준다면, 그럼 21선 전후에서 깔아서 매수하고 또 올라오면 또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은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번에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아마 지금 시장이 막 올라와서 수익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좀 물려있던 종목군들을 교체 매매를 어떻게 하고, 또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의 주력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